뽀시래기님이 그 이대호 기자님 팬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사람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KTB 투자증권의 이지수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처음이시라고요? 네, 지금 좀 약간 긴장돼가지고. 아, 네. 네. 아마 보시는 분들이 더 긴장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같이 이제 걱정을 하시고, 예. 네. 저도 그래서 이지수 연구원 이제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미리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검색을 네. 했더니 영상 쪽에는 아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데뷔하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은 지금 제약바이오 참 담당하시는 거죠? 아, 저희가 팀이 이제 헬스케어 팀이 있고요. 그 네. 안에 3명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팀장님이 계시고 저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 담당하시는 또 연구원분이 계세요. 오, 네, 아 그렇게 세 분이 나눠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증권사 하우스는 흔치 않은데 그렇죠? 네, 많지 않은데 네, 워낙에 바이오 종목이 많다 보니까 조금 아. 나눠서 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여의도에 제약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가 씨가 말라갑니다. 맞습니다. 많이 기사화도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제약바이오 담당하시는 분들이 원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 악플 세례도 많이 받고 욕도 네.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서 일하느니 네. VC를 가겠다, 다른 화학회사를 가겠다, 네. 제약회사로 가겠다 네. 그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만 기다리십시오. 아, 그러면 이제 희소성 주식시장이 너무 안 네. 좋아가지고 바이오주가 요즘 잘 안 가서. 실제로 이지수 연구원님도 막 이렇게 나쁜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네. 아, 그래요? 네네.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디 가서 말 한번 이렇게 조금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거 듣기 싫어.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해야 돼. 주가 네. 올라가는 얘기만 해야 돼. 막 이렇게 또 막 맞아요. 네. 회사로 전화하고 막 이런 분들 많아. 근데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오잖아요. 왜냐면 또 정보가 차단이 되고 제한이 되고 막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예. 그럼 오늘 팔아야 되는 주식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오늘 네. 준비한 자료는 이제 네. AI 영상 진단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라서 사실은 네. 지금 단기적으로 막 추천드리는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이제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네. 했고 실제로 요즘에 AI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스터디 좋습니다. 하는 느낌으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노련하게 빠져나가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하여튼 AI라는 게 어디서나 다 붙기는 하는데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 쪽에 붙으면 네. 요거는 뭐 인류에게도 도움이고 또 네. 이게 돈이 된다면 그 관련 기업의 투자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 영상 진단 쪽에는 영상 진단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떤 뜻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AI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의료진들이나 이제 병원에서 환자의 데이터들 있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의 뭐 폐나 뭐 뇌 CT를 찍었을 때 이 AI를 사용을 하면은 병변 존재나 위치를 정확하게 판별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진단이라는 거는 뭐 CT 촬영이나 뭐 MRI 이런 거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주로 영상 진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전에 그 뭐 CT 사진이라든지 엑스레이 네, 사진 보고 의사 맞습니다. 선생님이 판독하는 걸 이제 네. AI가 해주는 네, 25페이지에 차트 네. 4번 틀어주시면은 이게 네. 무슨 뭐 폐 네, 맞습니다. PET 촬영한 건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AI를 활용했을 때 저렇게 병변 존재와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CT를 찍어서 두 개 비교한 거 아니고 여기서 AI가 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왼쪽이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PET를 찍었을 때 네. 이제 의사분들이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네. 이제 병리학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영상 진단, 영상 전문의들이 보시면서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미세하게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 AI 활용을 했을 때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제가 보면 뭐 당연히 뭐가 미세한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거를 AI가 이렇게 해서 잡아낸다. 네, 이게 사실은 한번 영상 촬영을 해서 이제 영상 전문의들이 확인을 할 때 네. 이제 뭐 줌인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화면을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봐야 되는 그런 건데 이 AI를 활용을 하면은 단 몇 분 만에 바로 이렇게 병변 존재를 딱 보여주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진율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폐암 환자들이나 유방암 환자들이 촬영을 했을 때 이 암 덩어리가 되게 조그맣거나 그 위치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으면은 정확하게 판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암이 조직이 금방금방 커지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오진율을 좀 줄여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눈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건강검진 하고도 발견 못 해가지고 뭐 늦어졌다 네, 뭐 이런 그런 케이스들도 분들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네. AI를 활용했을 때는 그런 이제 문제 오차 범위가 굉장히 적어지고 정확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긴 한데 이게 그 아직까지 많이 사용이 못 되고 있는 게 이게 보험 수가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의사나 병원에서 직접 본인들 거 돈을 쓰면서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그 진단해달라고 하는 게 낫지. 굳이 AI한테 비싼 돈을 더 내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사용이 많이 되고 있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제 AI 영상 진단 회사들이 매출이 이제 정말 조금이긴 하지만 뭐 10억 정도 연간으로 나오기는 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분들이나 병원에서 이걸 한번 활용을 했을 때 굉장히 편리성이 있으니까 그냥 돈을 쓰면서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어떤 순서로 좀 들으면 되는지 쭉 진행을 해주세요. 제가 뭐 표나 이런 걸 쭉 찾아서 띄워드릴게요. 네. 그럼 네. 그냥 전장으로 봐주시면 네. 어떤 거요? 네, 거기서부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네. AI 헬스케어가 무엇인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연구진이나 전문의의 의학적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솔루션을 해석해 주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의료비 지출 절감에 대한 니즈도 늘어나고 있고 맞춤형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45%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게 그 차트 1번에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부분이 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상 진단이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환자의 임상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의료 진단을 하거나 환자 치료를 하는 그런 이제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소프트웨어로 이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오차도 있고 오차 범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폐암 환자인데 바로 확인을 못해서 이제 오진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3번 보시면은 이제 의료 인력이나 영상 전문의 비율 현황을 보시면은 영상 전문의 비율이 5%채 되지 않고요. 사실 그 의료 인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영상 전문의가 5%채 되지 않는 그 영상 전문의들이 수많은 영상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피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루에도 뭐 수백 장을 봐야 수백 되고. 장씩 봐야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것도 좀 대충 보게 되고 약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AI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판별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성을 높여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다들 이제 뭐 신의 성실을 갖고 이제 일을 하시겠습니다만 건강검진 받을 때도 약간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진짜 좁쌀보다 작은 거 잘 봐야 되는데 못 보고 넘어가면 어떡하지? 네. 약간 그런 걱정이 있기는 한데 저만 그런 걱정한 거 아니죠? 예. 네, 많이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신 편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 시장, 그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분명히 거고. 존재하고요. 또 이제 이 AI 영상기기가 기존에는 이제 암 진단 위주로 많이 사용됐어요. 폐암이나 유방암 같이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 진단을 많이 했는데 딱 사진을 그러니까 뭐 CT나 엑스레이 찍었을 때 딱 나오는 거 맞아요. 보이는 거. 네. 근데 이제는 만성 질환 쪽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어요. 뇌 질환이나 심장 질환 같은 것까지. 그래서 심근경색 같은 것도 이 AI를 활용해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폐 사진 보여주신 거는 그 CT 같은 거 찍었을 때 뭐 점으로 보인다든 뭐 네. 이상 있을 때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학습시켜 가지고 볼 수는 있을 텐데 네.
다른 만성 질환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심근경색이 되면은 이게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이 막히면 사람이 사망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펫 CT만 찍었을 때는 그 혈관 크기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혈관이 얼마나 작게 되어 네. 있고 큰지. 그래서 이게 보통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게 이제 페이지 관상동맥 조영술. 네, 그러니까 그게 동맥을 이렇게 뭐 이렇게 투과해서 네, 사진을 맞아요. 찍을 수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아. 지금 어딘가에 그 이미지가 있는 거죠? 47페이지 피규어 47번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47페이지. 네. 잠깐만, 딴 게 나오네. 그러면 여기 죄송해요. 이 좀 더 페이지 위로 수랑은 올라가셔야 돼요. PDF 파일이랑은 좀 달라서. 안 맞나 봐요. 죄송해요. 맞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좀 고생하면 되죠. 뭐. 네. 여기요. 네, 있다. 네. 네. 거기에 보시면은 이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손목이나 허벅지 피부에다가 이제 혈관에다가 관을 삽입해요. 그래서 관을 삽입해서 거기에 동영상 조영술을 넣어서 네. 거기서 이 FFR 값이라는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관상동맥이 얼마나 줄어들었냐 이런 네. 것들을 확인해 주는 건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 회사 허트플로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걸 3D화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판별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0.8 미만이면은 관상동맥 질환이 의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그 혈관 질환이 있는지 네. 요것도 AI로 측정이 가능하다. 네. 요건 몰랐네요. 저도. 네. 이게 그냥 CT나 MRI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것도 하나 배웠네. 네. 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갈까요? 몇 페이지로 갈까요? 다시 그 32페이지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네. 규제랑 이제 건강보험 적용 문제 때문이거든요. 규제랑 건보. 네. 근데 이제 사실 AI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로 많이 적용이 돼서 이제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의료기기로 많이 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험인데요. 그 다음 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기업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신기술 추가 보상이라는 NTAP라는 것이랑 혁신급여 메디케어 지불 보상이라는 MCIT라는 이제 두 가지 분야를 확인을 해서 이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MC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케어 혁신급여 지불 보상인데 이거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는 모두 이 신기술 추가 보상입니다. 이거는 4년간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신규 의료 기술이나 의료 서비스여야 되고 아니면은 신기술에 이제 기존 수가 적용의 부적절함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보통 이제 AI 진단 업체들이 이제 막 시장에 진출하다 보니까 증거 데이터를 많이 쌓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FDA나 이런 CMS가 선제적으로 이 회사는 뭐 4년간 보험 수가 적용을 해주고 그 동안에 증거 데이터를 쌓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험 적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먼저 보험 적용부터 해주는 것도 네, 있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먼저 적용을 해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지불액 초과 비용의 65%나 신기술 비용의 65% 가운데서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용되는 사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네, 여기에 그 비즈 AI라는 VLO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미국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제품이고 이거는 그 뇌졸중 환자 진단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뇌졸중을 AI로 진단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뇌졸중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안에 빨리 검사를 해줘야 되는 그쵸, 거고, 빨리, 예, 네, 그리고 빨리 이게 찾아내죠. 한 번 하면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예, 있는 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치료 기간도 단축시켜주고,
또 네.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강점 때문에 이게 보험 수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40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아. 그 밑에 있는 그 허트플로우의 FFRCT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관상동맥 예. 그 질환해 주는 건데 이게 CT 결과를 이제 3차원으로 구축해서 이걸로 이제 조영술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이런 거를 딱 선정을 해서 조영술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만 딱 선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게 그래서- 이미 미국은 돼 있는. 네, 그래서 이게 $1,450까지 최대로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럼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상용화가 돼서 쓰이고 네,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허트플로우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써가지고 그건 뒤편에서 설명을 드리고 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 수가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어디까지요? 뭐 AI가 붙은 뭔가 새로운 영상 네, 진단.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AI 영상 진단 기기 업체들의 제품들이 이제 보험 수가 적용이 되려면은 네.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해요. 뭐 조금 난해하긴 합니다만. 네. 네. 그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신의료기술 평가가 되려면은 이제 기존 제품이랑 완전히 다르다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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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면은 이 제품을 사용하면은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진단 업체들이 시장에 막 진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 데이터를 쌓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직 비용이 얼마나 세이브되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통계적으로 되고. 이게 몇 그쵸, 통계가 없으니. 년간 보통 이제 몇 년 동안에 트래킹을 해서 이 정도면 보험 수가를 줄만 하다라고 하면 보험 수가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이 선제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국내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AI 진단 업체들이 보험 수가를 받은 사례가 없어요. 아직까지. 미리 조금 그 건보 적용을 좀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쌓아서 와라. 이거는 아직 안 아직 되고 안 돼요. 데이터가 쌓여져 올 때까지 져야지만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상이 되려면은 이 증거 자료가 있어야지 증거 자료 그쵸, 그쵸, 제출을 그쵸. 해야지만 이제 검사를 할 수 좀 있는 시간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걸릴 수밖에 네, 없는. 맞습니다. 요거는 뭐 좀 정책 건의가 많이 들어가진 않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AI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들 이제 관심도 많고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보험수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될 수도 있고 내후년 될 수도 있지만 아마 저희도 미국하고 비슷하게 선제적으로 먼저 보험수가 적용을 뭐 3년인가 4년간 해주고 그동안의 증거 데이터를 쌓을 시간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개인적인 궁금증. 요런 걸 그러면 의사들은 반기는 거예요? 안 반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의사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그쵸. 원래 사실은 또 그쪽이 보수적이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또 AI가 의사라는 직종을 또 위협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일자리를.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는 이제 대체라기보다는 그냥 보조해주는 역할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단업체들도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에 매출이 그렇게 많이 못 나왔거든요. 분자진단 특히 분자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가 사실 의사들이 이 분자진단에 대해서 신뢰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배양법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전통적인. 전통적인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고 본인들이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죠. 새로운 걸 적용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허들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보험수가 적용이 되면은 어쨌든 병원도의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보험 적용되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때는 마케팅을 할 수가 마케팅이 되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보험수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편리성이 있으니까 써보세요라고 했을 때 의사분들이 바로 쓰시지는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헬스케어 쪽 취재할 때 이야기 들어보면은 절대로 이거를 뭐 의사를 대체하거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마케팅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맞아요. 네. 이거는 도움을 드리는 거고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일단은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좀 팔아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하죠. 네. 박종현님이 KTV 최고 미녀 이지수 화이팅 이러는데 지인입니까? 지인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좀 박종현님 부끄럽네요. 센스 있게 좀 대화명을 바꾸고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예.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
이지수 연구원님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티가 안 나는데 바로 KTV 최고 미녀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아 이거 지인이다. 제가 진짜 직감적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모자이크 네. 처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닙니다. 이거는 보내신 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맞습니다. 남자친구인가요?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 아버지는 아니고 아들도 아닌 걸로.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못 본 걸로 합시다. 네, 못 본 거. 이런 본 걸로 거는 합시다. 읽어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하려고 그랬더라? 네. 의사분들. 네네네. 네. 그래서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벌 AI 진단 시장이 이제 네.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투자.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면은, 네. 그래서 2020년에 투자 규모 한 6억 달러 넘어서고 있고, 연 40건의 투자 건수를 달성했는데요. 네. 펀딩은 주로 이제 시리즈 B나 C 같은 후기 투자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험 수가 등재나 규제 완화 같은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완화가 되려고 노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환경이 조금 변화가 된다면은 관련 기업 투자는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여튼 이거는 이제 신기술이고 그 산업이 이제 커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AI를 헬스케어에 접목한 기업들이 이제 속속 상장도 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 기업들이 해외 AI 영상 진단 주요 기기 업체들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펀딩 스테이지가 주로 시리즈 C나 이제 상장 예정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또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또 보시면 도움 좀 되시겠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이 AI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잠시만요. 네, 이게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라는 데는 이미 이제 상장이 되어 상장이 있고요. 됐고, 네. 이 허트플로우는 허트플로우는 상장 올해 예정. 연말에 상장합니다. 아까 그 보여주신 그 네, 그 관상도매. 3차원 구축해서 하는 그 업체고요. 아, 네, 그 업체가 이제 올해 연말에 한 28억 달러 정도의 이제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PD님 채팅창 좀 보여주세요. 화면에. 또하루님이 진짜 미인이시네요. 또하루님은 지인 아닌 걸로. 아닌 저희 구독자입니다. 저희 구독자입니다. 아, 그래요? 또 우리 의리 아, 이렇게 예. 네. 진짜 미인이시라고. 아. 그리고 앞에서는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박종현님은 지인, 또하루님은 우리 구독자. 네. 이렇게 상호 보완을 하는 겁니다. 서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스케어 얘기를 하는데 서로 이제 멘탈 케어를 해주시는 멘탈 케어 방송.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테리스 뭐 이런 데도 있고, 요거는 이제 네, MRI. 네, 그리고 비즈AI라는 회사가 비즈 아까 AI. 제가 뇌졸중 진단하는데 미국에서 보험 수가 받고 있다라는 회사고요. 에이닥이라는 네, 데도 에이닥이라는 있고. 회사도 있고 되게 다양한 회사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그래서 페이지는 보시면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세 가지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연구 라이선스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했을 때 나오는 라이선스 피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간 아니면 연간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용 건당 부가는 이제 말 그대로 엑스레이나 MRI 촬영했을 때 그 건 바이 건으로 돈을 이제 부과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 제일 좋다라고 특정하기는 좀 보통 그렇죠? 이제 연구 라이선스 판매를 하면은 이제 한 번에 큰 돈은 받는데. 예,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구독료가 부과되거든요. 이게 보통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이게 사용을 하면 업데이트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되고 업데이트. 뭐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뭐 확인해주던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연구 라이선스랑 구독료랑 조금 연동이 되어 있고요. 네. 이용 건당 부과는 사실은 조금 아무래도 건 바이 건이다 보니까 촬영을 많이 안 하면은 매출이 많이 안 나오고 약간 이런 그래서 구조로. 일단 라이선스 판매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독료 부과식으로 네, 지속적으로 조금 네, 계속 그 수익을 가져가려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 되죠. 우리 또하루님이 이대호 이사님은 미남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서운할 뻔했네요. 농담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해 해외 볼까요? 사례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해외 사례? 국내 기업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네. 더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은 네. 이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밑에 좀 더 내려주시면 더 버터플라이가 내려주시고 이 사진 그 밑에 기기 거? 사진 보여드리면서 어. 말씀드릴게요. 버터플라이라는 회사는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 회사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미국에 올해 연초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음. 상장 당시에 15억 달러에 상장을 했는데 한 음. 24억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17억 달러 정도에 지금 시총이 뭐 한 2천억 아니다 얼마입니까? 2천억 원 뭐 요 정도 되는 네, 건가 네, 봐요 네. 그러면? 아니죠. 아니다, 2조. 2조. 네, 2조, 3조까지. 아 제가 이 네. 단위에 약해가지고 아 네. 하기사 요즘 1조 원은 뭐 돈도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네. 2조 3조까지도 갔었던 네. 어. 지금도 한 2조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초음파 기기 회사입니다. 저렇게 자그만한 회사 초음파 진단 기기를 이제 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연결을 해서 그걸로 이제 심장이나 폐, 뭐 비뇨기과, 갑상선 같은 거를 이제 촬영해주는 그런 기기고요. 이 기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같은데 업로드를 하면은 전문의가 그거를 확인해주는 약간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작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자원이 부족한 재난이나 응급 상황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라크 전투에서 임산부 촬영을 할 때 이제 저 영상 기기가 사용이 되었었고요. 초음파 기기가. 그리고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병원 내 이동이 어렵거든요. 병원 네, 이제 네, 네. 뭐 병원 안에 있는 사람이 뭐 촬영을 하러 간다던가 이런 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초음파 기기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휴대용 초음파 기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까지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뭐 AI가 활용이 되는 거는 아닌가 보네 그러면은. 이게 AI를 활용을 하는 건게 이게 네. 촬영을 이제 저희 핸드폰이나 이제 저희 태블릿 PC 연결해서 그걸 어플리케이션에 통해 가지고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클라우드 안에서 병원 의료진들이 확인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요거 비슷한 회사 우리나라도 있는데 비상장사 힐세리온이라고. 제가 그 회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직 상장을 안 했는데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힐세리온이라고 네. 이런 휴대용 그 초음파 진단 기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엔사나 그 구호기구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이제 회사랑 거의 동일하네요. 네.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빈국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통신을 연결을 해서 먼 곳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뭐 봐주는 거죠. 이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만삭인 아내의 배에다가 이제 초음파 기기를 대면 멀리 있는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고 네. 왼쪽으로 좀 돌려봐봐 어디로 돌려봐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근데 이 제품은 아직 그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 이제 보통 다른 의사분들이나 이게 보통 영상 전문의들이 이 영상을 확인을 많이 하니까 아니면은 관련된 전문의들이 이제 초음파나 이런 거를 봐주셔야 되는데 이제 응급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서는 전문의가 아닌 분들이 확인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다른 쪽 전문의라던가 네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거를 공유하는 거고 이 회사도 웨어러블 인홈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23년에 상용화될 예정이고 그게 이제 아마 PD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집에서 직접 환자가 본인의 이제 신체를 찍어서 그거를 클라우드에 올리면은 원격 진료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갑자기 그 힐세리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까 만여주님이 써주신 그 힐세리온 거기 맞고요. 거기도 그거 해요. 그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글래스랑 같이 연동이 되는 그 휴대용 초음파 진단 기기를 하겠다 네. 하고 있는데 아유 잘 되셔야 되는데. 그 회사가 잘 되면은 네. 3조, 4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회사가 근데 지금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실적이 됐으니까. 많이 안 나가지고 네. 좀 잘 돼야 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밑에 좀 가주시면은 네. 이제 이 회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좋은가? 네, 맞습니다. 보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4,400만 달러 약 550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한 8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네. 그리고 보시면은 2024년에 이제 OP 마진 70% 가까이 달성이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목표 비전? 그죠. 약간 가이던스 네, 개념인데 네, 네, 이게 네. 사실
아주 불가능하진 않은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 회사가 이제 이 기기를 한번 납품을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만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5년 정도 쓸 수가 있어요. 기기를 보통 5년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 소프트웨어 락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라서 근데 소프트웨어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가 이제 가이던스 제시를 할 때 마진 70%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런 회사들이 좋은 게 진짜 마진율이 정말 좋죠. 네. 한번 만들어 놓고 팔면은 이제 그 관리만 하면 되니까. 네. 뭐 물론 그들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도 힘든 거다라고 이제 당연히 하시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다음이 이제 허트플로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네. 제가 아까 그 아까 관상동맥? 설명드렸던 관상동맥 촬영하는 회사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명 정도의 환자한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400개의 병원에서 이 동사 제품이 납품이 되고 그럼 있습니다. 많이 쓰인 거예요? 네,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편이고 네. 이걸로 촬영을 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3D에서 0.8 미만이다라고 나오면은 그때 이 조영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이널라이즈 된 버전은 아니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여기서 관상동맥 조영술이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거고요. 이 관상동맥 조영술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손목이나 허벅지 피부에 혈관에다가 삽입을 해야 되니까 네. 통증이 있고 그렇죠. 힘든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검사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은 검사를 안 해도 되는 환자들은 딱 바로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이 회사가 이 제품뿐만 아니라 허트플로우 플래너라 그래가지고 네. 의사들이 이거 시술하기 전에 미리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치료 전략을 환자별로 이런 식으로 3D화 되어 있으니까 네. 어느 방식으로 하면은 좋겠다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얘네가 이제 시나리오 탐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플래너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도가 많은 편이고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미국에서 수가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영국하고 일본에서도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생명에 위험을 주는 질병이잖아요. 그쵸.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면 거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 수가 적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가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2,300만 달러인데 2025년에 5억 달러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한 6천억 정도 돼요. 네. 그러면 거의 연평균 90% 성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보험 수가 적용을 늘어가고 하면은 고객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네.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 회사는 올해 연말에 이제 뉴욕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어떤 게 나오나요? 국내 기업입니다. 이제 국내 기업으로 네.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어디 볼까요? 더 내려가 주시면은 네. 그 위에 위에 장에 하나 좀만 더 올라가 주세요. 네. 이게 저희 국내 AI 기반 의료기기 기업들 리스트인데요. 이제 들어본 기업들이 나옵니다. 네, 뷰노, 딥노이드, JK 루닛, 클라리파이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네. 이 회사들 보시면은 지금 상장한 기업은 3개밖에 없고 대부분 비상장사입니다. 잠깐 아까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라운드 스테이트님이 그럼 이런 AI 딥러닝 할 때 데이터들을 막 보내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개인정보 뭐 이런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잘 지금은 정책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정보 그거는 다 보호가 이제 잘 되어 있어요. 그게 무기명으로, 보통 그렇죠. 그 병원에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라서 그 병원이랑 이제 파트너십 체결을 해서 그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적용이 될 때는 이제 나의 신체, 나의 데이터지만 이게 이제 뭐 클라우드로 갔다 올 때는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암호화해서 네, 맞습니다. 잘 암호화가 되어 있고요. 이게 그렇죠. 실제로 누구의 거인지는 모르는 상태. 그렇습니다. 또 하루님이 구독하시는 분들 좋아요 누르셨는지 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뷰노, 딥노이드, JLK까지가 이제 상장이 돼 있는 네, 회사.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국내 주요 4개사를 비교를 했는데요. 제가 네. 굳이 4개 회사를 비교한 거는 지금 국내에 AI 진단 기기 중에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 64개 정도 있어요. 뭔가 AI를 활용하는 네, 게 맞습니다. 64개. 오, 많은 편. 네, 꽤 많은 편이죠. 예. 근데 그 중에 37개가 이 4개 기업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4개 기업이 조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회사를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루닛만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이 4개 회사 보면은 이제 주요적으로 다 영상 진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그 외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상 진단만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일단 보험 수가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을 함으로써 좀 매출을 좀 창출하려고 하고 있고, AI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영상 진단뿐만 아니라 뭐 조직 검사하는 병리 진단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해서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다 각 기업별로 판매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그 보험 수가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4개 기업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 네. 누닛이라는 회사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는 비상장 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성을 했던 거는 네. 내년 상반기에 상장할 예정이고요. 상장 예정. 네. 그리고 이 회사가 국내 AI 진단 업체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이 해외 비중이 거의 없거든요. 다 국내 매출이 대부분인데 네네네. 이 회사는 해외 비중 60%, 국내 벌써 비중 해외에 40%. 먼저 진출해 있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후지필름, 필립스, GEL스케어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파트너십을 많이 체결을 했고 그런 지분도 갖고 기업들이 있고. 펀딩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AI 진단 업체들이 이제 본인 기술력 좋다고 다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네, 우리 근데 회사 저희가 좋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AI라는 거조차도 저희가 100% 이해를 못하고 네. 이게 어떻게 기술력이 다른 건지도 알 수가 없고 음, 정확도 같은 측면은 결국엔 데이터량에 따라서 이 정확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어떤 게 좋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누닛은 이러한 글로벌 회사들이 펀딩도 하고 파트너십도 체결했다라는 아하. 것만으로도 아, 이 회사 기술력 좋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약간 거죠. 느낌이 그 리비안의 GM하고 포드인가? 헷갈린다. 저기 아마존이 투자를 해놨다. 뭐 그런 약간 네, 그런 느낌이네요. 느낌이죠. 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또 최근에 그 FDA 허가도 받았어요. 그래서 유방암 그 흉부 쪽 응급질환 네. 검사하는 곳에서 응급실 사용하는 이제 제품인데요. 이게 응급실에서는 수요가 좀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FDA 허가 받음으로써 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고 이 회사가 이제 AI 영상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병리 조직 진단이라는 것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뭐 조직 검사 쪽에서 좀 더 AI를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마커라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 걸 해주는 건데 이 회사가 이제 가던트 헬스라는 액체 생검 기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국에 있는 아니요. 액체 생검이라면 뭐 이제 침이라든지 피를 네, 통해서 피로 뭔가를 이제 검사를 하는. 검사하는 기업인데 네. 그 기업이 이 회사에 올해 여름에 7월 정도에 300억 정도 펀딩을 했고 파트너십 체결을 했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네, 회사네요. 맞습니다. 우리 그 김태희님이 설명도 좋고 너무 미인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괄호 열고 지인 아님. 보여주세요 위에. 예. 괄호 열고 지인 아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 보면은 아까 사진이랑 좀 다른가? 요 폐 사진 같은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폐암, 결핵, 폐렴, 기흉 같은 것도 잡아낼 수 있는. 네, 폐 질환 전반적으로 다 검사가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판매 국가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뉴질랜드, 뭐 호주, 터키, 싱가포르, 일본 이런 데까지도 진출이 벌써 되어 다양하게 있는 상태예요. 뻗어나가 있는. 네. 네. 이것도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도.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거 뭘로 이걸 찍는 거예요? CT라고 보면 돼요? 뭐예요? 네, 다 뭐 CT나 MRI나 뭐 이런 것도 촬영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또 판독을 하는. 네, 이제 병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조직 슬라이드 같은 거를 이제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면은 그 AI가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러한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걸 이제 판단해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연구용으로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상 진단 말고도 이게 좀 병리 시장에서 조직. 네, 조직 검사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조직 검사 받는다 그거.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바이오마커, 뭐 면역 항암제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표적 치료제 이런 네. 거. 근데 그런 게 결국에는 이제 뭐 보통 암세포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단백질로 변하는 과정이라던가 암세포가 이제 퍼지는 과정 이런 거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마커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제 뭐 이런 암세포가 있다 없다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하게끔 도와주는 걸 바이오마커라고 하는데 바이오마커도 이 루닛의 이 제품을 활용을 하면은 바이오마커도 발굴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 매드팩토라는 국내 면역항암제 회사랑 파트너십 체결을 해서 같이 바이오마커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뭐 준비가 많이 돼 있는 회사네요. 루이지.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작년 기준 매출액 14억 정도인데 올해 매출 100억 정도 가이던스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 걸로 보이는 게 일단은 그 가던트 헬스에서 계약금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반영을 하면은 100억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해외 기업들 파트너십 많이 체결을 했기 때문에 해외 비중이 계속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국내에서는 보험수가 적용이 안 돼서 판매를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보험수가로 이제 도움을 못 받으니까 해외로 나가는데 오히려 그게 또 기업들의 경쟁력은 또 높여주는 결과가 돼서. 네. 그래서 로닉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의 선택을 받은 기업 이런 느낌이 많이 강해서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많이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년 상반기 상장 예정.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딥노이드라는 회사고요. 딥노이드. 이 회사도 이제 AI 의료 영상을 만드는 진단을 해주는 회사인데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비즈니스 모델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딥노이드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 딥 AI라는 영상 진단 판독해주는 기기거든요. 이걸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딥파이라는 이제 인공지능 개발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의료진들이나 의사들이 직접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딥 PHI. 네, 이걸 딥파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에 디파이 그러면 이제 막 코인이나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 이제 그 디파이를 생각하시는 네. 탈중앙화. DPHI라고. 탈중앙화 그거 아니고 이제 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연구진들이 데이터를 직접 구축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딥스토어라는 이제 마켓플레이스 개념인데 여기다 데이터 자기들이 만든 거를 올리면은 그거를 거래하거나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논문 같은 걸 작성을 해서 그 논문을 거래를 한다라고 봐주셔도 되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여기서 판매되는 매출의 70%는 의료진이 가져가고 30%는 딥노이드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AI를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는 딥러닝 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거를 의료진들이 또 많이 발굴할 수 있게끔 좀 동력을 제공하는 장치네요. 네, 그래서 이 딥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면은 이제 어떤 의료진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올라온 데이터를 보고 여기에 내가 찾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추가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 이러면 거기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 퀄리티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만든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게 2명, 3명이 만든 데이터가 돼 보니까 데이터 퀄리티 좋아지거든요. 근데 AI 영상 진단 기기 업체들이 성공적으로 되려면은 데이터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AI라는 걸 활용을 할 때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계속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환자의 병변이나 뭐 환자의 뭐 병명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사가 직접 이 인공지능 개발 툴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데이터량도 많아지고 데이터 퀄리티도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요. 약간 그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의료진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내년부터 유료화가 될 예정이라 음. 내년부터 좀 매출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이 디파이의 활용 적용 분야가 지금 좀 넓어지고 있는데 요즘 메타버스 핫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딥노이드도 의료계 메타버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 메타버스 붙으면 장난 아닌데.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디파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뭐라 그러지?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나요. 가상연구소, AI 가상연구소를 구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진들이 서로 이제 데이터를 쉐어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제 AI 가상연구소를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범 서비스를 올해 연내에 할 예정이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상연구소. 네. 이거 맞나? 아닌가? 아, 여기에 그림은 없어요. 그냥. 아니, 제가 그 최근에 쓰신 자료 요거 가져온 이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그림은 없고요. 네네. 그렇구나. 그 생태계. 네. 이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제 AI 가상 연구소까지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더 활발하게 서로 데이터를 쉐어하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겠다라고 그게 하고 어떻게 보면 있어요. 조금 더 딥러닝용 데이터를 더 강화하려는 네, 포석일 맞습니다. 수도 네네.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 디파이라는 거를 얘네가 지금 그 의과대학교에서 정규 과정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초반에 의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서 이게 보험 적용이 되더라도 사용자가 늘어날지에 대해서 좀 많이들 우려를 표하는데 네. 만약에 정규 과정이 되면은 의대생들이 이제 이거를 먼저 좀 학습을 할 수 있는 네. 경험이 생기고 이해도가 넓어져요. 그럼 그 의대생들이 나중에 의사가 됐을 때 이걸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미리 조금,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미래의 나중에. 고객을 좀 확보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은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그러네요. 보고 그건 이제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좀 잘 갖춰 나가는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AI로 활용한 이것도 이제 영상 진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 여기에 그 보안 분야로도 활용을 할 수가 네, 있고 지금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네, 보안 분야로도 지금 확장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공항공사랑 제휴를 네. 체결해서 이제 공항에서 또 이 AI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공항 검색 때. 네.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뭐 노바티스, 인텔,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국내 매출 대부분이라서 네. 이제 점차 해외 비중을 좀 늘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이 회사 확장되려면 해외 매출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지난해까지는 뭐 매출도 거의 막 10억 원대, 네. 아직은 미미했고, 그래서 아까 루닛처럼 진짜 해외를 바탕으로 뭔가 좀 확장을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큰 성장세가 나타날 수 네, 있는.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이 좀 루닛하고 좀 다른 게 이 회사는 국내 의사들 대상으로 개발 툴을 만들어서 이제 적용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지만 이걸 사용한 의사들이 결국에 유료화가 되면은 많아지면 또 네, 사용을 사용자가 하게 될 많아지면. 거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아하,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기업으로 넘어갈까요? 네, 뷰노라는 기업이고요. 뷰노는 또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 기업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4개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AI 영상 진단하는 거, 아까 제가 조직 검사하는 병리 사업하고 있고 또 생체 신호 데이터 기반으로 또 진단을 보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4번째는 의료 음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같은 데서 이제 의사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받아 적잖아요. 네네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네네네. 네. 그거를 이 의료 음성 사업을 하면은 바로 AI가 이걸 딱 녹음을 해가지고 예. 바로 받아 적어주는. 차트에다가. 네, 그런 그렇죠. 개념으로 그 되어 의사 있고. 선생님들은 막 차트 쓰는 거 나중에 알아볼 수 있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렵게 막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 상용한 기업입니다. 첫 번째로 KFDA 허가를 받은 회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병원이나 전문의들하고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네. 데이터량도 많은 상태고요. 또 음. 이 회사는 삼성 연구소 출신 분들이 만든 회사예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랑도 파트너십을 많이 체결을 해서 삼성전자의 엑스레이 기기에 아예 자기네들 소프트웨어 탑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국내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제가 이 회사 좋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까 네. 제가 생체 신호 데이터 기반으로 뭐 예. 보조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그 심정지 예측해주는 솔루션을 예? 식약처 허가를 받았어요. 심정지를 어떻게 예측해요? 그게 그러니까 심장마비를 예측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장마비를 어떻게 예측해?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네. 생체 신호를 봤을 때 이러한 생체 신호를 보였던 환자들이 심정지가 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생체 신호를 보고서 이 환자가 심정지가 올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일반 병동에 있는 환자를 선제적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요. 이미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 네, 중에서 그래서 중환자실로 선제적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심정지가 왔을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오 대박인데? 하는 그런 솔루션인데 이게 지금 미국에 진출하려고 FDA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미국에서 그 허트플로우 회사 얘기하면서 네, 네. 이 회사가 뭐 좀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보험 수가 받기가 네, 수월했다 네,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정지가 오면 사람이 거의 바로 죽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FDA 허가 신청을 해서 FDA 허가를 받게 되면 보험 수가 적용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신박하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이 회사에서 그게 일반 일반인들한테도 적용이 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 병동에 있는 환자들의 이제 생체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금 이 생체 신호가 좀 심상치가 않다. 데이터를 봤을 때, 이때까지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그럼 선제적으로 중환자실로 보내고, 만약에 거기서 심정지가 안 오면 다행인데, 왔을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또 이게 빅데이터라는 게 그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JLK라는 회사고요. JLK. 네. 네. 이 회사는 크게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진단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데이터 수집 가공해주는 데이터 관리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원격 진료 해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네. 그러면 앞에 뷰노라든지 딥노이드는 원격 진료랑은 조금 거리가 있네? 그거는 이제 보통 병원에서 의사들이 판독을 하는 걸 도와주는 거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네. 아예 본인들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의사들이 뭐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냥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AI를 활용해서 영상 진단도 하고 그 AI로 데이터 가공도 도와주고 원격 진료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JLK다.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뇌 관련 전 부문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뇌졸중, 뭐 치매, 뇌동맥, 뭐 이런 뇌 관련된 솔루션을 다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전립선 암 FDA 프리서브미션 완료를 해서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전립선 암 검사하는 게 되게 좀 수치스럽다라고 들었어요. 이게 손으로 직접 만져서 검사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초음파로도 하는데? 아닌가? 암 검사면 또 다르겠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은 조금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저 채팅창 좀 보세요. 우리 김영준 님이 설명 너무 잘해주시네요. 다음 주에도 또 나와주세요라고. 아는 성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설마 그 KTV의 김영준 연구원님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나? 네. 지인분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그만 봐줬으면 그분 아닐 좋겠는데. 수도 있어. 그분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다음 주에는 이혜린 팀장님이 나오실. 이혜린 팀장님이 아마 다다음 주쯤에 나오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네. 알고 계시는. 네. 그래서 JLK는 뭐 전립선 암. 네, 이 제품이 어떻게 보면 조금
미국에서 허가받게 되면은 매출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앞전에 그런 것들을 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전립선 암 검사하는 제품도 없진 않은데 네. 보시면은 대부분 뭐 폐나 유방 쪽이나 이제 네. 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는 의료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뭐 유통업, 그리고 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비의료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 그 뭔가 그 영상 진단이라고 계속 보면 되죠. 영상 진단 아니고 CT. 이거는 그냥 AI를 활용을 해서 네네네.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그 뭐 병변 존재 딱 판명해주는 위치를 딱 판별해주는 예, 예, 거를 예.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해주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위치를 판별해 주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밑에 내려가시면은 네. 하나 더 내려가 주시면 네, 여기 왼쪽에 이제 AI 자동 어노테이션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이게 몸이 전기- 아니라 네, 도로잖아요. 이거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네네네. 이게 이제 이런 사진을 딱 찍었을 때 뭐 차량의 상세 종류, 뭐 차선이 어떻게 정확하게 되어 있고 뭐 전방 물질 같은 거 예. 감지하거나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 검출, 디텍션, 네, 막 이런 네, 기술. 네. 우리 니드라인 영영님, 아이고 아이디가 너무 어렵다. 니드님이 너무 유익한 정보에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검출하는 그런 기술 네. 도입을 해서 네. 활용이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암, AI 영상 진단법에서는 암 진단 쪽이나 뇌질환 쪽으로 지금 얘네는 좀 강화해서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뇌질환까지. 근데 이 JLK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 40억 정도 나왔어요. 다른 AI 진단기기 업체보다 매출이 좀 높았는데 그 중에서는 좀 있는 네. 편이네요. 그게 이제 그 비의료 분야 데이터 관리해주는 그 이제 수주 계약 체결하면서 관련된 데이터 관리. 매출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보통 연말에 좀 많이 매출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연말에 그런 매출 조금 반영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 관리 여기 보면은 엔터테인먼트나 서비스 쪽에서도 네,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겁니까? 네, 뭐 네. 인크루트, 알바콜. 네. 이런 데서도 그 쪽에다가도? AI를 좀 활용을 해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얘네가 직접 관리를 해주거나 이제 가공을 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일단은 그쪽은 뭐 이제 매출이 좀 바로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본인들이 쪽으로 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뭐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얘네가 가공을 해주고 그런 플랫폼 매출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개 기업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기업들이 다 이제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어요. 보시면 좀 AI 영상 진단은 다 그대로인데 네.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예. 그래서 결국에 이 AI 영상 진단 부분에서 성공의 키포인트는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두 번째는 규제랑 보험 수가 적용 여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기업별 판매 전략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네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좀 상이할 거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보험 수가나 이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마련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조금 걸릴 수 있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시장 자체가 커지려면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시장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그 영상 진단 시장 커지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느낌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뭐 분석해 달라는 거는 아니고 그냥. 저는 영상 진단. 이거는 그래요? 보험 수가나 규제만 좀 완화되면은 그쵸.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참 주식 시장이 뭐 어렵고도 재밌고도 신기한 게 이게 또 한때 막 AI 와 할 때는 진짜 저기 뭐 매출이 이제 10억 날까 말까한 기업들까지도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관심이 뚝 끊기면은 뭐 한 5년 뒤에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네. 우와 하고 맞아요. 가잖아요. 네. 뭐 돈 1조 원은 뭐 돈도 아닌 것처럼.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요 취재할 때 2년 전, 한 1년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헬스케어에다 AI를 붙인다고? 진짜 와 가자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예, 모르겠습니다. 네. 또 언제 그 사이클이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놓으신 분들한테는 네, 도움이 왜냐면은 좀 되실 지금 것 다 같아요. 후기 단계 펀딩에 많이 스테이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장을 많이들 이제 내년, 내후년쯤엔 할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좀 미리 스터디해 두시면 좋습니다. 좋을 그래서 것 오늘도 같아서. 많이 도움이 됐고 네. 특히 이제 상장돼 있는 뷰노, 딥노이드, JLK 그리고 네. 내년 상반기에 상장할 예정인 루닛. 루닛. 특히 네. 루닛은 이미 뭐 해외 네, 쪽 투자도 많이 많이 받고 받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루닛은 좀 많은 분들이 주목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가시면 좀 아쉽기 때문에 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 셀트리온도 커버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말 한 번 잘못하면 증권사 전화기에 불이 나는. 네. 아니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뭐 북미 쪽 출장을 가 있는데 키워드 2개만 꼽으라면 이제 반도체하고 바이오. 바이오 백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 마이크 좀만 낮출게요. 네. 아, 네. 뭐 다 끝났는데 이제 한 시간 제가 동안 좀 할 때는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한 시간 동안은 그냥 하다가 지금 이제 끝날 건데 5분 얘기하고 끝날 건데 셀트리온 한바 중요하니까. 네. 이제 네. 화면 한번 나오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농담이고. 네. 그러면은 뭔가 조금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연결이 될 만한 게 뭔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뭐 뉴스 기사 상으로는 뭐 이제 mRNA 그 모더나의 예, 백신 뭐 생산을 맡게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가 많긴 한데요. 삼성 바이오에서 이제 mRNA 쪽 CMO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맞고 네. 내년 정도에 이제 아마 완공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mRNA 시설이 이제 완료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GMP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모르면 내년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증설해서 완공을 하기 전에 보통 수주 계약을 미리 다 체결을 해놓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 말이 많은 상태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조금 뭐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간 게 뭐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mRNA 모더나 직접 가가지고 모더나 mRNA 뭐 DS 생산하는 거 뭐 계약 따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기사들은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모더나 뭐 CEO를 만날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물론 이제 관측입니다. 관측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며칠 안 있어서 요거는 기사들이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뭐 기사가 나와봐야 알 것 같고 워낙에 이제 삼성바이오가 이전에 주가가 많이 폈을 때도 올랐었다가 90만 원대 넘었을 때도 이제 워낙에 소문이 그 많았었기 기대로.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네. 저는 삼성바이오는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방향성도 CMO 쪽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CMO 1위 기업이라고 많이들 얘기할 정도로 이미 그래요? 향후 지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캐파 기준으로 네. 삼성이 뭐 제일 잘하는 게 파운드리. 네. 근데 의료 바이오계의 파운드리라는 음. 거잖아요. CMO가. 네. 그러고 지금 항체 치료제 CMO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지금 4공장 짓고 있거든요. 아직 땅 파고 짓고 있는데 벌써 4공장 뭐 수주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보통 그러니까 CMO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장에 먼저 가서 한번 선제적으로 좀 투어를 해보고 이 공장에서 쓸만하다 안 쓸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성바이오는 이미 어느 정도의 네임밸류가 올라와 있고 이미 많은 글로벌 사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제 사실은 굳이 공장 가서 미리 실사할 필요도 없다. 나중에 뭐 그 GMP 시설까지 됐을 때는 실사할 수 있어도 네. 뭐 땅 파고 있는 데 가서 실사할 필요는 없다. 네. 삼성이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3공장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 수주 계약을 많이 체결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실사가 불가능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삼성바이오가 벌추얼로 이제 투어를 하게끔 이제 공장 투어가 가능하게끔 벌추얼리 이제 실사를 하게끔 뭔가 해줬거든요. 가상처럼. 네. 근데 뭐 최초인지는 사실은 모르겠는데 CMO 기업 중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벌추얼리 한 게 처음이었고 삼바가 먼저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뭐 그 론자나 우씨 같은 회사들이 홈페이지 가시면 360도로 공장 투어할 수 있게끔 올려놨거든요. 그 건설사들이 그 분양 그 하우스 이런 거를 네, 하는 360도 것처럼, 네. 구글맵 저희 이제 실제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삼바가 먼저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삼바가 그런 부분에 경쟁력이 좀 있다. 아무래도 이런 대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메타버스 관련주입니까? 네, 글쎄요. 벌추얼로 보면은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농담이고 농담이고. 그래서 그런 저력들은 있고 이미 그 CMO를 이제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내년 그 GMP 승인을 목표로 하는 그 mRNA도 있고 또 얘네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 CMO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네. 그래서 지금은 항체 치료제만 전문으로 CMO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야가 mRNA 그 유전자 세포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론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mRNA도 하고 있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도 만들고 있고 항체 치료제도 만들고 있어서 뭐 혹여나 뭐 모더나 그 코로나 백신이죠. 예. 백신 그거를 이제 뭐 따온다면 CMO를 따온다면은 뭐 좀 모멘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내후년 뭐 이렇게 가야 되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그냥 다른 모더나가 만들고 있는 mRNA 백신 코로나만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만들고 있을 건데 다른 거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일단은 거래를 터놓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뭐 mRNA라는 것도 굉장히 생소했으니까 그 CMO 뭐 라인도 없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그걸 터놓는 거네요. 네, 이게 코로나 이 백신을 생산하려면 제조 방법을 그러니까 라이선스 아웃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제조 방법을 공개해줘야 되거든요.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지 CMO를 위탁으로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모더나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높지 않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죠, 저는. 본인들의 그 코로나 백신 제조 방법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론자랑은 계약을 체결해서 론자는 제조 방식을 알고서 생산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한 군데에다만 맡기는. 네, 그래서 모더나가 직접 생산하거나 론자가 생산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가 생산을 하려면은 내년이 지나야지 할 수 있는데 그때쯤이면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 파운드리 맡길 때 반도체 어차피 설계도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대로 만들어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CMO를 맡길 때도. 맞아요. 그건 제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알기로는 모더나가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또 최근에 뭐 화이저라든지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기존의 뭐 치료제나 백신 개발하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주가도 많이 안 좋던데 셀트리온은 최근 어떤지 모르겠네. 셀트리온도 좀 안 좋았구나. 셀트리온도 이제 레키로나주 EMA 허가를 받았어요. 주말에. 유럽 허가를 받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뭐 그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는 좀 있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걸 봤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거를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은 한 4.37% 또 떨어졌네. 네, 이게 경구용 치료제 또 제네릭도 제네릭도 만들게끔 허가하겠다고 말을 했고, 화이자가. 보면 경구용 치료제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네릭도 생기고 하면은 그럼 항체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고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항체 치료제는 그 병원에서 1시간 동안 맞아야 하거든요. 정맥 주사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경구용 치료제는 먹는 알약으로 그냥 알약으로 나와서 이제 5일 정도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냥 경증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쵸. 항체 치료제 1시간 동안 병원 가서 맞는 것보다는 그냥 경구용 치료제 맞아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가 또 그거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중증 환자나 좀 심각한 환자들은 항체 치료제를 맞는 게 더 낫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니까 병원 입원 시간이 5일, 6일 동안 경과하는 것보다 하루 만에 그냥 이거 항체 치료제 맞고 좀 경과를 보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그 유럽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도 요 한 1년 걸렸나요? 굉장히 빠르게 된 거잖아요, 이것도. 네, EMA에서 허가 권고 나오고 바로 2, 3일 만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키로나주 어떤 뭐 개발부터 이렇게 했을 개발부터 때 네, 1년 정도 그것만 해도 됐습니다. 상당히 좀 큰 업적을 쌓은 거기는 한데 또 이게 주가 측면에서 보면 또 이제 외부 변수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거라 참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그 셀트리온이 이제 원래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으로 많이들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이 레키로나주를 이제 어쨌든 유럽 허가도 받았고 임상 결과도 되게 고무적으로 나왔거든요. 다른 회사들하고 비슷하게 임상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약 개발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증명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켄타로스 님도 그 여쭤보시고 마녀쭈 님도 비슷한 거 이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김태희 님도 그렇고 그 정맥 주사를 할지라도 레키로나주 같은 이제 주사로 맞는 게 훨씬 더 싸지 않느냐. 지금 그 화이자 알약 그다음에 머크 알약이 거의 뭐 몇백만 원 한다면서요. 네. 그거에 비하면 그죠. 그러면 뭐라 해야 될까? 좀 대중성, 확장성 측면에서는 또 이게 애매모호하고. 김태희 님이 써주셨다. 경구용이 80만 원, 빅파마 주사제가 200만 원? 그래요? 국내에서는 주사제가 더 싸다고는 하는데 모르겠네. 정확한 가격은. 국내에서는 레키로나주가 거의 이제 뭐라 그러지? 거의 원가에 내보내는 수준이라고 저는 들어서. 그 서정진 회장님이 그 네.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큰돈 벌려고 욕심내지 네, 않겠다고. 욕심내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해외에서도 아마 레키로나주의 그 가격이 아마 그 글로벌 기업들보다는 조금 낮게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셀트리온이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다른 회사의 그쵸. 항체 치료제보다는 네. 근데 마진적인 측면에서는 또 많이 안 남을 수도 있고 그게 인류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주주들에게는 또 반갑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더나가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있고 자기네 어떤 뭐 제조 비법 뭐 레시피 이런 거 공개하지 않는 이유 그 개발도상국 하나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자본주의 측면에서 보면은 참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보면 얄밉기도 하고 네. 참 이게 복잡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당장 이 셀트리온만 하더라도 자꾸 저희 이모가 왜 이렇게 셀트리온 빠지는 거야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좀 저도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서 조금 마음이 좀 안 좋긴 했는데요. 이게 경구용 치료제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두들겨 맞더라고요. 셀트리온하고 그렇죠. 헬스케어가. 예,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앞으로 좀 뭐 주목되는 뭐 포인트나 뭐 이런 거는 혹시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 있던 뭐 삼바가 됐든 아니면 뭐 바이오 업계가 됐든 바이오 너무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아가지고 네. 이게 바이오는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연간 전망도 낼 거라서 전망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바이오주보다는 이제 미용기기 쪽을 저희는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키로나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램시마 SC라던가 뉴플라이마라는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최근에 출시가 했는데 그게 네.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매출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매출이 얼만큼 잘 나오는지가 이제 주가 방향성에 좀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요즘 바이오가 많이 힘듭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뒤쪽 이제 셀트리온 얘기하니까 우리 이지수 연구원님 목소리가 확 작아졌잖아요. 느껴지시죠, 여러분? 예,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쯤 조금 핫했을 때
그래도 이거 3상 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는 경고음이 울렸을 때 사람들이 이제 듣지 않고 가자. 바이오는 된다. 대한민국은 역시 바이오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이오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게 가려졌을 때 어떤 결과들이 시장에 이제 나타나는지 센티멘털 신뢰가 어떻게 이제 급변하는지를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네. 자꾸 왜 여기서 난 메타버스 관련주가 생각이 나냐.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긴 네. 시간 네, 우리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지수 연구원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뒷부분은 사실 셀트리온하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은 그냥 제가 더 첨언을 좀 여쭤본 거였고 네. 그래서 AI 영상 진단 이쪽으로 오늘은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그 연관 자료 나오고 나서 한번 더 네, 네.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인사해야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